예,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질의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산업은행이 주도로 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면 산업은행이 제출했는데요. 기업결합 승인을 6월 30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죠? 예.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업 결합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고 이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30일 플러스 90일로 해갖고 120일 동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료 제출로 예, 수정 기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 없습니다. 네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항공회사는 지금 2개, 풀캐리어 2개, LCC 9개, 그 중에 3개는 운항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게 되면 독점도가 높아지는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상으로는 기업결합을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돼 있고 효율성 증대는 다른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효익이 커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것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지금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아무리 빨라도 5월 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 과연 이게 5월 말에 경제성 분석이 나온 상태 속에서 산업은행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받는, 즉 시험을 보는 쪽이 언제까지 끝내달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거 전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제가 효율성 증대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합병 후의 이익은 슬롯 조정이나 노선, 신규 노선 확장 이런 데서 나올 거고요. 비용은 리스 계약, 정비 계약, 지상조 부여로 이런 쪽에서 나올 겁니다. 인력 구조 조정은 없거든요. 본인들이. 자, 제가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실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신고서를 내는 자료에 시너지가 얼마다 한 거에 대한 실사가 안 된 자료예요. 자, 실사가 안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들은 노선 조정, 슬롯 배정, 이거 국토부 정책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국토부에 문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제가 2월 달에 토론을 하면서 국토부에 확인을 했습니다. 협의한 바 없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숫자 자체가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기업 결합 그리고 항공기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정확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선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출했던 숫자를 국토부에 조회하면서, 국토부에 조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선을 어떻게 할 거다. 정책을 조회를 하면서 그 숫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검증이 안 되면 그 숫자는 허구입니다. 그런 것들, 사실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야지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요. 심지어 대한항공 CEO는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항공기 정비, 엔진 정비에 의해서 수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정비는 아시아에서 3군데밖에 안 하는데 아시아나가 엔진 정비 능력이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하거든요. 비행기 살 때 엔진 정비 계약이 리스 계약이 되어 있고 어디서 계약을 하고 계약 기간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리스 계약서를 살펴봤냐? 그랬더니 리스 계약서 본 적이 없답니다. 과연 그 계약 자체가 정확한 숫자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가지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봐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가격을 안 올려야 되겠죠? 가격을 독점적 가격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는 대표 노선 몇 개에 대해서 비즈니스 클래스나 이코노미 클래스를 미국의 경우에는 샘플링을 해서 여러 가지 가격을 보시고 하고 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그렇게 저는 이걸 제대로 보고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향후에 그 독점력을 행사해서 소비자 우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추후 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허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공정위가 과연 그 기업 독점력으로 인한 소비자 우생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검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에서 이 기업 결합 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실제 대민의 경우도 400일 이상이 걸렸고 그런 상황인데 졸속을 했다가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명심해서 설정에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예, 먼저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에 관한 심사를 할 때는 법에 정한 그러니까 원칙과 절차에 맞춰서 저희가 심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저희가 좀 클래리파잉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심사를 할 때 보고 있는 거는 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M&A를 하는 기업 결합을 하는 기업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기업 가치는 저희들의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자본시장이나 주주들이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거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기업 결합에 대한 심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 결합의 결과로 관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이 어떻게 제한을 받는지 그 결과 소비자의 아까 말씀하신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런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 효율성이라는 부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공정위가 지금 심사해야 되는 기업 결합권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